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자, 혹시나 한번 여기를 좀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일명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앞으로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얘가 참이라면 얘를 요렇게 화살표를 붙여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얘가 가정이고 결론인데, 이 명제가 참일 때는 요렇게 그냥 적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저 명제가 참이 아니면 당연히 요렇게 그냥 적겠다라는 거야.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이었을 때 얘가 참이면 앞으로 요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아마 선생님이 수학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요런 기호를 써요. 내가. 그래서 요게 그냥 될 때는 바로 요렇게 쓰는 기호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이렇게 적혔을 때, 이게 참일 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충분 조건. 그리고 이럴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즉, 이것도 정의예요, 정의. 아, 우리가 화살표가 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항상 외우는 방법은 요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얘가 주죠. 즉 충분해서 줄 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얘 기준으로 얘가 필요하니까 받았기 때문에 Q는 P이기 위한 그냥 필요 조건이다 정도로 가고, 실제로는 그냥 요 자체를 그냥 외우는 거죠. 요렇게 박스 쳐놓고, 아,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래서 요 박스 하나 외워서 써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어봐요. 충분 조건이 뭐였죠? 필요 조건이 뭐였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딱 하나만 알아. 요 세 줄만 알아요. 나도 이 세 줄밖에 모르고요. 너네들이 세 줄만 배우는 거야. 그럼 이거 보면 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구나.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구나. 만약에 이 화살표를 이렇게 썼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 국민은 딱 요 세 줄만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겠다야. 알겠죠?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뭐가 충분인지 필요인지. 이거 외우는 방법도 옛날에 재밌게도 설명하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 외울록 외우고 안 외울록 외운다. 그래서 충분, 필요가 되는 거죠. 이거 선생님마다 다양하게 알려줬죠? 나도 옛날에 막 재밌게 가르쳤는데 하나도 필요 없어서 이제 안 해, 그런 거. 맨날 뭐 총을 쏘고 맞죠? 뭘 왜 쏘는 거야 자꾸. 다 필요 없.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 명제 P면 Q다 해서 P면 Q이고 Q이면 P다. 즉 얘도 성립하고 얘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화살표가 준 다음에 또 받기도 할 때 우리는 얘를 한 번에 요렇게 표현할 거고, 당연히 우리가 요 화살표는 당연히 뭐라고 쓰겠니라는 거야. 그렇죠.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겠다. 이건 어감상 그냥 충분 필요라고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하자. 그러니까 가는 것도 되고 오는 것도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 말이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한국말이 P 조건, Q 조건 되게 헷갈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요거를 요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건데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겠다라는 거야. 그럼 그것을 뭘로 밝히겠니? 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어. 결국에는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P가 Q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이 되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 즉 우리는 요게 참이라는 것은 요놈의 진리집합에 전부 다 포함이 되면은 결국에는 요게 성립한다라는 얘기라고 부를 거야.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얘는 우리가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라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게 충분 조건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이 돼야겠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충분인지 필요인지를 얘기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포함됐어? 요렇게 포함이 됐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P는 Q이기야 무슨 조건? 하랑이? P는 Q이기야? 그래, 필요 조건이라고 대답을 해줘야겠다라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P는 Q이기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이 말이 헷갈릴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이거 외워놓고요. 여기다가 맞춰 쓴다. 알았죠? 그래서 기본 개념은 충분하니까 주는 쪽,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하면 받는 쪽을 항상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일명, 증명이라는 걸 배워요. 여기 단원에서 증명 문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학교에서는 미리 알려줘. 야, 이번에 이것을 수행평가로 낼 거야. 또는 주관식으로 낼 거야. 서술형 낼 거야라고 얘기해놓고, 교과서에 있는 몇 가지 증명을, 야, 너네 이거 외워. 이거를 그대로 수행평가 또는 시험에 낼 거라고 나와. 그러면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이 증명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구하던가, 또는 네모칸 채우기로 나올 거야. 이 증명은 이렇게 뭘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맞는 명제다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보통 네모박스면 조금 더 쉽고요. 얘가 보통 풀로 나오면 조금 그래도 학생들이 외워줘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증명을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증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우, 증명. 가보자.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이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나는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할 거야. 따라서 우리는 P면 Q이다가 참인 걸 증명한다면 당연히 P면 Q이다라는 조건이 되겠지. 그런데 나는 이게 참인 걸 보이고 싶어. 근데 이걸 참인 걸 보려고 했더니 너무 당연한 거야. 또는 이걸 보인다는 방법은 원래가 얘 진리집합이 Q에 뭐가 되면 돼? 포함되면은 참인 거야.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 그랬죠? 뭐가 참? 대우가 참. 그러니까 우리 이거에서 대우가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부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가정의 부정, 결론의 부정에 가정의 부정이 딱 이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일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 그래. 즉 내가 원래는 이게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 돼서 이거를 직접 보이고 싶었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내가 이거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얘 부정이라고 가정을 한 후에 이 가정에 우리가 가정의 부정을 결론 내서 이것을 참인 걸 보이겠다를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얘기해. 이게 잘 와닿지 않지? 잘 와닿지 않아. 예를 들어 옆에 문제가 하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요거 한번 해볼게. 옆에 보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 그래서 네모박스 하나 해볼게요. 이게 아직 와닿지 않는데 봐봐. 예를 들어 654번인데요. 봐봐. 자, 나 이거 증명하고 싶어.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를 증명하고 싶어. A 더하기 B가 홀수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됐어?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더한 게 홀수야. 그럼 다들 알아.
더한 게 홀수려면 상황 다들 알죠? 뭐 해야 돼? 홀짝, 짝홀이 돼야 돼. 맞아? 그러면 얘가 되려면 홀짝 또는 짝홀이 돼야 돼. 그러면 당연히 적어도 하는 홀수가 맞아 아니야? 맞아. 증명됐네? 맞아. 그렇게 증명하는 것도. 즉 이게 직접 증명인 거야. 내가 봤더니 이거를 증명하라 했더니 더한 게 홀수려면 선생님 A가 홀수, B가 짝수. A가 짝수, B가 홀수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홀수가 맞지? 이렇게 증명하면 돼.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게 증명이야. 우리 학생들이 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명제가 참인 것들은 당연히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야. 근데 되는 거를 증명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증명하라는지 잘 몰라. 당연히 되는데. 그럴 때 지금처럼 직접 증명. 예를 들어 지금은 홀수면 얘 홀짝 짝홀이니까 저거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걸 이렇게도 해보겠다고. 자, 결론을 부정을 해볼게.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그럼 요 놈의 부정은 뭐야? A, B 모두 뭐가 돼야지? 짝수가 되는 거야. 짝수. 이거 이해돼? A, B 중 적어도 하나 홀수의 부정은 A, B 모두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이려는 것은 요 놈의 대우는 가정을 부정하면 뭐가 돼? A 더하기 B는 뭐가 되겠다?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무슨 수고? 짝수고 짝수면 더한 거 무슨 수야? 짝수가 당연하지. 그런데 그 짝수를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얘를 뭐 2A라 두고 짝수표 얘를 2B라고 두면 당연히 A 더하기 B는 2A 더하기 2B로서 얘를 당연히 2로 묶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수가 된다라는 거야? 짝수가 된다라는 거지. 이것을 대우 증명이라고 얘기해. 즉 내가 직접 증명을 해도 되겠지만 문제에서 그렇게 요구할 거야. 대우를 통해 증명해라. 그러면 결론을 부정을 한 게 가정의 부정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네모 박스만 채워보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가 모두 짝수이면 더한 것도 짝수다가 되는 거다. 됐어? 그랬을 때 A를 그러면 2K, B를 2L이라고 당연히 둘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더한 거는 2K 더하기 2L로서 얘가 K 더하기 L이므로 얘는 뭐의 배수가 되겠다? 짝수가 되겠다라고 하겠죠. 이것을 대우 증명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아직도 안 와닿을 게 확실해요. 그래서 대우 증명, 증명이란 것 자체가 뭐냐면 맞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직접 증명 또는 간접 증명 중에 하나의 종류가 대우 증명이라는 거야. 내가 직접 보이기 어려우니까 다르게 보이자. 그걸 간접 증명인데 그 중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자. 대우도 참이니까. 알았지? 그걸 대우 증명을 얘기한다. 자, 두 번째 증명의 방법은 일명 기류법이라는 걸 배워요. 기류법. 자, 기류법은 뭐냐면 읽어볼게. 이해하는지.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김을 보여서 그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는 거야. 와닿니?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겨.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실제로 대우 증명과 같은 말이야. 다시,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뭐가 참이라고?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당연히 not Q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 not P가 나와야 돼. 참인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당연히 문제에는 뭐가 적혀있냐면 그냥 가정 P가 적혀 있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not P와 P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한 걸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얘 증명을 기류법을 해봤더니 자, A와 B가 모두 짝수야. 그러면 더한 게 뭐가 나와? 짝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랑 뭐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 얘와 서로 뭐다?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이다. 대우 증명과 실제로 같은 말이야. 내가 당연히 구한 요 놈은
무조건 요놈의 부정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래 가정과 무조건 뭐가 일어나? 모순이 일어나. 그래서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기류법이라고 얘기해. 결론을 부정을 하면 가정과 모순인 게 나와. 그러면 기류법이야. 근데 실제로 대의증명과 같은 거야. 왜?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의 부정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가정의 부정은 원래 가정과 모순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기류법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내가 제일 싫어해. 진짜 이 증명들이. 자, 뭐 볼게. 얘도 한번 해볼게. 기류법 한번 써보자. 자, 다음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거를 기류법을 써볼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정이고 얘가 결론인데 결론을 뭐 하라고요? 부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고 또는이죠. 또는. 5월이 또는이야. 또는이 5월. B가 0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더하게 되면은 얘가 0이 아니고 또는 얘가 0이 아니면 당연히 두 개를 더해도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 놈은 원래 가정의 부정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증명하더라도 대우 증명으로 참이야. 그런데 지금 결국 얘가 원래 가정과 뭐가 일어났어? 모순이 일어났지. 그래서 참이다. 그걸 기류법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대우 증명과 기류법은 같은 건데 마지막에 말 차이만 다른 거야. 내가 결국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부정인 걸 보이면 그냥 대우 증명. 내가 가정의 부정을 나왔을 때 그거를 가정과 모순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기류법. 뭔 말인지 아나 혜린? 헷갈려. 아니, 같은 건데 마지막에 말만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부정이 나와. 그냥 이것만 보여도 돼. 여기서 끝내면 대우 증명. 근데 내가 봤더니 요 놈이 결국에 원래 가정과 모순이야. 그래서 참이다라고 하면 기류법. 같은 거야. 결국에. 근데 마지막에 말만 달라. 알았죠? 가정의 부정 보여서 참 대우 증명. 가정의 부정이 나왔어? 가정과 모순인의 기류법. 같은 거다. 그래서 써보면 당연히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더한 거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당연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참이기 때문에 절대값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류법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결국엔 같은 거다. 알겠죠? 같다라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다른 명제들이 나올 거야. 그걸 우리는 참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배울 거다. 자, 그 다음 뭘 배우냐?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배워요. 절대 부등식. every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것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거고 또 우리는 부등식을 증명해 볼 거야. 부등식의 증명은 누가 누구보다 크냐를 증명하는 것들을 배울 거야. 됐어요? 그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보자. 밑에 거. 자, 부등식의 증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좀 쓸 거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A가 B보다 큰 걸 증명하래. 그러면 A에서 B를 뺀 게 양수인 걸 보이면 되는 거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누가 A가 B보다 큰지를 보이래? A 빼기 B가 양수인 걸 보이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당연한 건데 A제곱은 당연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당연한 얘기야.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이거는 당연하니까 바로 쓰겠다는 얘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고 나오면 그냥 뭐라 할 거다? 둘 다 0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지금 성질들을 얘기하는 거야. 다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하고 같다야. 오케이? 이건 이거야. 왠지 이제 물으면 안 돼? 이건 이건 거야. 또
절대값 A 곱하기 B는 절대값끼리 쪼개서 써도 되고 절대값 A고 절대값 B는 합쳐서 절대값 써도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 이것은 당연히 쓰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둘 다 양수일 때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제곱해서 비교해도 된다라는 거야.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비교해야 된다. 당연히 양수는 안 돼. 양수일 때만 둘 다 제곱해서 비교를 하겠고 당연히 그것의 루트를 내도 같은 이게 되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등식에 증명을 할 건데 누가 누구보다 큰지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 맞춰서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써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라 그래서 이것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외워 라는 거야. 첫 번째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써볼게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이 있어요. 얘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또는 a 빼기 b의 a 빼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뒷놈이야. 그래서 근데 이놈은 애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이유를 설명하면 얘 해보면 얘를 당연히 우리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ab라고 우리가 당연히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요거 다시 얘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까먹었어. 잠깐만 반반 나누기인가? 잠깐만 미안 반반 나누기인가? 잠깐만 증명 어떻게 했더라? 미안 잠깐만 증명 까먹었네. 증명을 까먹었어. 잠깐만 미안 잠깐만 증명이 뭐였지? 잠깐만 멍청이 잠깐만 됐다. 자 미안 이 순간적으로 내가 모든 증명을 기억을 할 수 없어. 자 사람이잖아. 자 얘는 왜 성립하냐? 자 요놈을 2분의 1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2분의 1 b제곱 더하기 2분의 1 a제곱 더하기 당연히 2분의 1 b제곱이라고 둘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놈을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와. 그러면 걔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더하기 뒤에가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애불이 0보다 큰 거 맞아 아니야를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다 얼마일 때가 0인 거야. 0이면 0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거 나오면 이제 우리 앞으로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해서 2분의 1의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도 항상 돼서 이거는 우리 앞으로 받아들여야 돼. 된다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 어디서 봤니? 요거 2번 본 적 있어요? 2번 우리 정연이 요거 본 적 있니? 요거 요식 이거는 우리 태우한테 물어봐야지. 태우 이거 본 적 있니? 요거 태우아 씨 이거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 무슨 곱셈공식이 나와 이거? 아직도 안 까먹었니? 난 까먹었는데 알아? 미나?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어디서 나와? 이거 어디서 나와? 요거죠 요거 알아? 이거 알아 몰라 이거 이거 나오잖아. 맨날 물어보잖아. 뒤에가 마이너스 3abc인지 플러스 3abc인지 물어봐 안 물어봐? 마이너스 3abc야 플러스 3abc야? 자 뿔마. 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요놈과 지금 요놈 만난 거 요놈과 지금 요놈 만난 게 마이너스. 이걸 다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가 나와야 돼.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
됐어? 그랬을 때, 자, 요 놈은 항상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기억나? 어떤 문제 우리 많이 풀었어? 문제 중에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조건 많이 했어? 안 했어? 했죠? 얘가 0이 될 때 조건이 뭐였어? 뭐였어? 하나님. A랑 B랑 C랑 같다. 맞아요. 왜였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곱셈 공식을 이걸 절반으로 해서 나눠 쓰게 되면 방금 했던 똑같죠? 얘가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B 빼기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C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0보다 커나 0보다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고, 얘가 는이 되는 순간이 뭐라고요? 전부 다 뭐 할 때다? 같을 때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거라고 당연히 쓰겠다라는 거야. 알죠? 그래서 몇 가지를 그냥 우리 앞으로 약속을 해서 쓰겠다라는 얘기들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맞아? 근데 알겠어? 그냥 끄떡끄떡이야? 얘보다 이거 절대값 쪼갠 게 무조건 크거나 같다. 끄떡끄떡? 증명은 어떻게 할까? 증명 어떻게 할까, 윤나야? 그렇죠. 제곱해서 뺐죠. 얘 증명은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보는 거야. 그럼 얘 제곱은 절대값 A 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의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뺄 거야. 요 놈의 제곱. 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그대로 B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야. 왜? 요 놈의 제곱은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과 아까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렇게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놈도 A제곱이고 요 놈도 B제곱이 되기 때문에 A제곱 날라가고 B제곱 날라가서 우리는 결국에는 2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와 마이너스 A와 B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여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이 뭐가 된다면 하나가 양수고 음수라면은 당연히 이것은 얘가 양이 되고 양이 되니까 되는 거고, 얘가 결국에는 는이 될 때는 양일 때만 이게 0으로 같아지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묻지 말고 쓰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쓰겠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산술 평균은 원래가 우리가 쓰는 평균을 산술 평균이야. 더해서 2로 나눈 거. 더해서 2로 나눈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 평균. 니네가 원래 알고 있는 평균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2를 나눈 것을 산술 평균. 또 두 개를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게 있어요. 곱의 루트. 됐어요? 더한 거는 2로 나눈 거. 곱에는 루트. 얘를 무슨 평이라고 부르냐면 일명 기하 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누가 산술 평균이 뭐야?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예요. 기하 평균 뭐야?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항상 어떤 부등이 성립하냐면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뭐 하면 돼요?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당연히 유성아, 증명을 어떻게 해? 증명 어떻게 할까? 보지 말고 누가 봐도 뭐 해야 돼? 그렇죠. 제곱해서 빼보겠더라. 따라서 제곱을 해서 빼게 되면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AB가 되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AB는 4분의 4AB가 되면서 요 놈을 계산하면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것은 2분의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되는 순간은 얘가 0이 될 때인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등호 성립. 그래서 우리는 일명 이것을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하겠고,
언제 쓰냐면은 더하기의 최소값을 구할 때 써. 내가 어떤 더하기의 최소를 구하면은 요렇게 적어서 이 루트 AB가 요놈의 최소값이에요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문제에서 곱하기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곱하기의 최대는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제곱을 하면 요놈의 최대는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라 그래서 더한 거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한 거의 최대를 구할 때는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구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A 곱하기 B가 4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어떻게 하라고? 2루트 AB가 되는 거니까 얘가 4니까 4 적어놓고 최소값은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이다. 마지막 이름도 어려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 자, 얘는 외워두면 편리하고 안 외워도 상관없어. 외우면 좋고요.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나는 외우고 있고요. 알았죠? 그래서 뭐냐면 항상 성립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은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갑자기 툭 나와요. 이걸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가 나온다고. 얘 증명은 당연히 두 개를 빼면 될 거고요. 그 증명은 너네 옆에 나와 있죠. 여기 증명 나와 있어요. 660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냥 쓸 겁니다. 그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서. 됐어요? 자,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대 Y제곱은 항상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증명을 해보면 당연히 두 개를 그대로 뺄 거고요. 그러면 요 놈을 전개하면 요렇게 나올 거고 당연히 가는 얘를 제곱한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 XY의 더하기 B제곱 Y제곱이 당연히 나올 거다란 얘기야. 당연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A제곱 X제곱이 날아가겠고 A제곱 Y제곱이 날아가면서 당연히 남는 것은 요 놈만 남겠다라고 적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은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가 있니? 완전 제곱이구나. 됐어. 뭐야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뭐 쓰기 따라 AY 마이너스 BX의 전체의 제곱, 뭐 순서를 바꿔 써도 돼요. BX 빼기 AY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니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 부르고 저걸 이용해서 또 최대 최소를 구할 거고 이 결국에는 는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얘가 0이 되는 순간으로서 결국에는 AY랑 BX가 우리는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외울 게 조금 생겼어요. 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나 산술 기하 평균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다. 자, 여기 오른쪽에 요 문제들만 풀어보고요. 쓸게요. 97페이지만 풀어보고 쉽시다. 알았죠? 쉽시다. 자, 그래서 12번 가보자. 자,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관한 얘기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P면 Q이다, Q이면 P가 아니다가 나오면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만 당연히 필요 조건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고 얘를 필요 충분 조건에 얘기할 거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돼? Q이면 P다. 얘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충분 조건은 아닌 거야. 그럼 P면 Q이다는 안 된다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얘를 성립하려면 요놈의 진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것을 보이면서 Q의 진리집합은 Q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가보자. 자, 그러면 1번 보자.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면은 얘는 되니? 라고 물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얘면 얘는 되니, 안 되니? 답 1번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게 1번은 답이고 나머지도 읽어보자.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보자.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니? 라고 봤더니 얘이면 얘이냐?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Q이면 P다. 참이야 거짓이야?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짓이죠, 거짓이죠.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발레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있죠. 거꾸로 얘이면 얘다. 이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얘면 얘다. 요거 되니? 필요 조건? 돼, 안 돼? 안 돼요. 언제 안 돼요? Z가 얼마일 때? 0일 때. X, Y 아무거나 되니까 이게 안 되죠. 거꾸로는 돼야 안 돼요? 얘는 되죠. 그래서 얘도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인 거야. 알겠죠?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게 되게 어려워. 알았죠? 자, 그래도 거꾸로 항상 하는 거죠. 곱한 게 6이면 X는 Y는 3이다. 참 거짓. 거짓. 거꾸로는 참. 얘도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죠. 자, 얘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작다. 거짓. 그리고 거꾸로는 참. 그래서 전부 다 요것들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 말이. 알았죠? 말이 좀 어렵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죠. 자, 그 다음.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아까도 설명했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P이면 Q이단데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Q이면 P다가 되는데 그러면 Q가 P에 포함이 돼야겠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엔 진리집합이 서로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거다. 자, 699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한 두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을 라지 P랑 라지 Q라 그러자 그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러면 필요 조건은 얘가 받는 거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그러면 P라는 진리집합이 Q에 뭐가 되는 거 P가 Q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P교 Q는 뭐가 되겠지? Q가 돼야겠죠? P가 Q에 포함되니까 따라서 요거는 지금 Q가 돼야겠고요. 당연히 P 합 Q는 뭐가 돼야겠니? P가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얘는 P마 Q. 얘가 공집합인이라고 물어봤어.
아니죠. 공집합이. 우리는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그려보면은 P가 Q를 포함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P에서 Q를 뺀 것은 공집합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4번 P 합 Q의 여는 전체가 되냐? 잘 이해가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Q의 여와 P의 합은 U가 되냐? 어때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4번이 답이겠고요. 5번도 슬쩍 구해보면 P의 여에서 Q를 빼면 남으니까 공집합은 아니니까 안 돼서 답은 4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필요 조건이라는 걸 가지고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다. 하나만 더 해볼게. 자, 그 다음은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상수 구하기. 자, 702번 해볼게요. 자,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P와 Q. 그랬을 때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누가 받는 거라고요? Q가 받는 거야. 따라서 P면 Q이다가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결국에는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이 돼야 되고 X범위는 A보다 커나 같고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고 당연히 요 놈의 범위는 X가 얼마와 얼마 사이다? 5랑 9 사이가 우리는 Q의 진리집합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렇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요게 포함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 5가 있고 여기에 9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A와 A 더하기 2가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될 수 있는 정수 A는 뭐가 된다고요? 5도 되고요. 당연히 6도 되고요. 당연히 7까지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5, 6, 7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하나만 더 하고요.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706번 3답 논법을 우리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한번 쓰는 문제가 됩니다. 15번. 자,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니까 요렇게가 되는 거고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니까 not Q가 받아야 돼요. 요게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까지 적어주면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 되는 거고 그리고 Q이면 not R도 참이 되는 거다. 그러면 3단 논법으로 연결시키면은 당연히 P이면 Q이다고 Q이면 not R이다가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R이면 not Q이다고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제 이걸 보고 답 구하면 되겠죠? 자, P면 not R이다. 맞고요. Q이면 not R이다. 맞고요. not Q이면 not P이다. 맞고요. R이면 not P이다. 맞고요. not R이면 Q이다가 틀렸다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밑에 것들 한번 풀어볼게요. 증명 2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한번 가보자. 대우를 증명하는 이유는 명제 P이면 Q이다를 증명하려고 봤는데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그 대우인 not Q이면 not P다를 증명한다라는 거야. 직접 증명이 어려워서. 자, 그래서 709번 다음 명제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를 증명하라는 거야. 그 딱 들어도 뭔가 좀 어렵죠. 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를 증명하기가 까다롭다라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까다로우니까 이거 대우를 생각해 볼 거고 대우는 뭐가 되겠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대우고 그걸 이용해서 증명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죠? 요렇게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n을 3의 배수를 아니라고 그럴 거야. 3의 배수의 표현을 일명 3K라고 둔다, 우리가.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3K 플러스 1 또는 3K 마이너스 1 또는 3K 마이너스 2, 3K 마이너스 1. 솔직히 뭐라고도 상관이 없는데 아마도 요거는 3K 마이너스 2가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K가 자연수니까 1부터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 넣으면 1, 2 넣으면은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3K 빼기 2가 되겠죠.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1인. 알죠? 3K 빼기 1 등차 수열.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등차 수열인 거야.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쓰면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표현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걸 보이기 위해서 저놈을 진짜로 제곱을 해볼 거고, 그러면 당연히 3K 빼기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당연히 9K 제곱에 마이너스 12K 더하기 4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걸 보려면 얘를 3으로 묶어놓고 나머지가 상수라는 걸 써주는 거야. 따라서 얘를 3으로 묶어주면은 3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다가 요 4라는 것을 3 더하기 1로 적어서 여기 3은 얘로 묶어서 더하기 1이라 쓰고 요렇게 적는다면은 n 제곱은 3 곱하기 모시기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니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3K 빼기 1도 얘를 제곱을 해서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면은 당연히 요 놈도 우리가 마찬가지 3으로 묶기 위해서 얘를 플러스, 그러니까 요 놈이죠. 요 놈만 해서 3으로 묶어주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모시기 더하기 1이니까 얘도 3의 배수가 아니구나 라는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는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다. 그러면 요렇게만 쓰면 증명이 끝났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대우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요거, 다는 이렇게. 그래서 네모칸으로 나오면 그래도 시험이 쉬워요. 그런데 어떤 게 시험에 나온다고? 다 적어! 가! 서술형 또는 수행평가로 아마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다 적어 문제가 나오면 동학원 잘 안 나요. 또 네모칸으로 보통 나오고요. 수행해서 보거나 하는데 요거는 만약에 다 적어라고 하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줄 거야. 야, 이거 이번에 다 적는 거니까 외워.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랬죠. 그래서 아니면 너무 힘들거든. 애들 외우지 않으면. 자, 그 다음은 기류법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기류법. 또 명제가 참인 것을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는 또 기류법이라고 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원래 가정과 모순인 걸 보여보는 것을 기류법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빼기 1을 무리수임을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래. 얘가 무리수인 것을 기류법으로 증명하래. 당연히 이게 무리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루트 값이니까. 근데 이것을 기류법으로 증명할 거야. 그러면 일단은 얘를 뭐해? 얘가 무리수인 것을 얘가 무리수다. 그럼 요거를 뭐해? 부정을 해야 돼. 그럼 얘의 부정은 뭐야? 유리수라고 하겠죠. 그럼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원래 가정은 뭐죠? 이런 게 또 이제 어려워, 학생들이. 뭐냐면 보통은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어. 기류법을 쓰면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과 모순인 걸 보여야 돼.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빼기 1이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해 증명할 거야. 그럼 얘는 가정이 뭐고 결론이 뭐야?
얘 전체가 결론이죠. 가정은 어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은 뭐야?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그러면 얘는 주어져 있는 조건의 이제 모순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냐? 가보자. 얘를 뭐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 즉 결론을 부정을 하겠다. 됐어요? 그럼 부정을 합니다. 그럼 쟤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유리수라는 건 뭐야? 무리수가 아닌 거. 즉 분수로 표현한 식이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유리수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유리수를 P분의 Q,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 얘가 유리수를 저렇게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서로 소인 걸.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 제곱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n제곱 빼기 1은 무슨 수죠? n제곱 빼기 1은 무슨 수죠? 자연수가 돼야 돼. 왜? n이 자연수니까 제곱한 것도 자연수고 1을 빼면 자연수야. n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맞아,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런데 P와 Q는 뭐라 그랬죠? 서로 소라고 얘기했어. P와 Q는 서로 소인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P제곱이 얼마가 돼야죠? 1이 돼야죠. 얘가 1이 아니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P제곱을 얼마라고 할 거다?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러면 계속 가보자. 자, 그러면 우린 이제 P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P제곱이 1이기 때문에 요 놈을 기억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q제곱도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요 놈이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가 1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n 더하기 q와 n 마이너스 q가 곱이 1이 돼야 돼. 알겠지만 둘 다 무슨 수야? 자연수랑 자연수 조건에서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됐어요? 그러면 모두 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n 더하기 q도 1이고요. n 마이너스 q도 1이 돼야 돼. 뭐도 1이 돼야 돼. 그런데 원래 전제 조건이 뭐냐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고 q가 자연수였는데 봤더니 더한 게 1이 된다면 당연히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자연수로는 1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여기에 모순이 생기므로 얘는 결국에는 무리수가 된다 라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결론을 부정했을 때 내가 그 결론의 부정에 해당하는 거기에 모순이 생기는 걸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 좀 어려워. 단순하게 가정과 결론이 나와서 이 결론의 부정이 결론을 부정했을 때 그게 가정의 부정이 나와서 모순 나온 거 쉬운데 지금처럼 가정이라는 게 직접 주어져 있지 않은 지금은 그냥 전제 조건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모순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귀류법이라고 얘기한다. 한 몇 개월 해도 근데 몰라. 아이씨, 미치겠네. 계속 열심히 난 하겠는데, 증명을 결국 스스로 해봐야 돼. 이 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말로 떠들어봐도 소용없어.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등식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713번. 자, 다음 두 수를 대소 관계를 구하래요. 자, A는 XY 더하기 4, B는 2X 더하기 Y, 대소관계를 구하자. 대소관계라는 것을 일단 두 개를 무조건 뭐 해봐라? 빼보세요.
그래서 A가 크면 이쪽으로 될 거고 작으면 이쪽이 될 거야. 그럼 두 개를 당연히 빼게 되면 XY 더하기 4 마이너스 2X 빼기 2Y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이래. 됐어요?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보이겠는지를 누가 물어봐요.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보이죠? 인수분해해야 돼요. 선생님, 이런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죠? 부정방정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부정방 기억나요? 보통 얘가 둘 다 자연수라는 조건, 정수라는 조건에 이런 1차식을 곱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얘도 x로 먼저 묶고요. 그러면 y 빼기 2가 되고, 얘는 좋네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y 빼기 2가 되면서 얘가 딱 x 빼기 2와 y 빼기 2다라고 적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곱으로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x가 2보다 크거나 y도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의 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는 거겠죠. 언제가 는이 된다고요? 둘 다 2일 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소관계 중에서 첫 번째 누가 누구보다 크냐라는 것은 빼서 보이고요. 근데 어떤 것은 제곱해서 빼는 것도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빼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보여주면 되겠다. 따라서 요거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는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된다. 하나만 더 하고요.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증명. 자, 절대부등식 증명이고요. 뭐 어렵진 않겠죠. 자, 뭘 증명해 볼 거냐면 이런 거가 증명해 봐라. 어디야? 어디 갔어? 자, 요거 716번.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루트의 증명은 방법이 없어요. 제곱해서 뺄 거고요. 그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모칸 치우기. 제곱해서 빼면은 뭐가 남니? 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제곱해서 빼면 앞에 거는 A 더하기 2루트 AB 더하기 B제곱이고 당연히 뒤에 거는 A 더하기 B니까 이게 없어야죠. 그래서 A와 B가 날아가기 때문에 2루트 AB가 되는 거고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당연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요게 성립할 거고요. 그러면 얘도 0보다 커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놈이 언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당연히 이것이 0이 될 때 성립하는데 그러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증명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밑에 걸 또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산술 기압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기. 우리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 관계를 산술 기압 평균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때 등호는 늘일 때 성립하겠다라는 거다.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2A 더하기 3B가 12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를 구하고 그때 A와 B의 값을 각각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지금처럼 더한 게 주어지고요. 곱한 거의 최대는 산술기하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12는 2A 더하기 3B가 되는데요. 얘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루트 두 개를 곱한 거 6AB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적으면 이것을 우리가 산술 기압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적어줄게. A 더하기 B가 2루트 AB의 관계.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이걸 쓰겠다라는 얘기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궁금하다고? A 곱하기 B의 최대니까 이제 요렇게 쓰는 거야. 즉 12보다 2루트 6AB가 크거나 같고요. 그러면 요 2를 나눠줘서 6이 되겠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36은 6AB가 돼서 당연히 AB는
6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A, B의 무슨 값? 최대값은 뭐라고 할 거다? 6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됐어요? 그때 언제니? 라고 얘기하면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때 우리는 요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우리 요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즉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러면 자, 더한 게 12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같다란 얘기는 각각이 얼마가 돼야 된다란 얘기야? 6이 된다란 얘기인 거야. 따라서 A가 3, B가 2가 되는 거다. 따라서 알파가 3, 베타가 2가 돼서 우리 라지 M은 6. 요것을 산술 기하 평균을 통해서 값을 구했다라고 얘기해.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꼭 산술 기하 평균으로 푸냐? 아니야. 우리 이미 이 문제는 풀어본 적이 있어요. 맞죠? 다들 풀어봤죠, 이 문제? 언제 풀어봤니?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풀어봤죠. 자, 곱하기 최대를 얘를 B는이라고 정리하면 12-2의 1을 3으로 나눈 놈이 될 거고, 그러면 A 곱하기 B는 3분의 12-2a가 돼서 얘를 전개해보면 3분의 2a 제곱 더하기 4a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어주면, 으이씨 어렵다. 젠장. 뭐가 와야지? 6이니? 이렇게죠. 어렵다. 완전 제곱을 하게 되면 a 빼기 3의 제곱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더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6이라고 해서 얘는 a가 3일 때 최대값 6을 가진다라고 한 적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요 문제는 산술 기하 평균으로 풀어도 되고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뭐가 조금 더 빠르냐라 그러면 그래도 산술 기하 평균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요걸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산술 기하 평균의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보장이 받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을 산술 기하 평균, 기본적으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라,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산술 기하 평균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두 개가 풀이 방법이 거의 원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723번. 자, 이런 문제가 툭 나옵니다. 자, 양수 xy 대하여 x 더하기 y분의 4와 4y 더하기 x분의 1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일단은 이 곱에 대한 최소값은 바로 구할 수 없어서 일단 전개를 해줘야 돼. 그럼 당연히 전개하면 4xy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xy분의 4라는 식으로 전개가 가능해. 그랬더니 뭐가 보여야 되냐면 4xy와 xy분의 4라 그래서 서로 역수 관계가 좀 보여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뭘 이용할 수가 있니라 그러면, 자, 요 놈은 17이라고 적어 놓고 우리는 두 개를 더한 거에 2 루트 ab라는 요 두 개의 곱을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냅다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아, 요 놈을 A라 그러고 B라 그러면 A 더하기 B는 이거 그대로 쓰고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산술기하 평균이 되겠다. 그러면 딱 이게 서로 역수관계가 돼야지만 얘가 사라지면서 여기가 16의 루트 얼마? 4가 돼서 결국에 2 곱하기 4, 8. 그래서 요 놈이 얼마다? 25입니다. 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x분의 4 이런 식으로 서로 역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면 그대로 이것을 산술기하에 대입해서 두 개를 곱하는 형식으로 요 최소값을 구해준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역수의 합을 만들어주면 산술기하로 최소를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27번 문제가 나와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 더하기 1분의 4의 최소값과 그때 x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만약에 저기가 x 더하기 x분의 4면 바로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가 있어. 근데 저기가 더하기 1이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 모양을 맞춰줘야 돼. 즉 여기에 x 더하기를 만들어주는 거다. 즉 저식을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4 빼기 1이라 그래서 저식을 억지로 요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딱 좋아. 아, 여기가 서로 역수관계 나오니까 이대로 산술기하를 여기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 루트 두 개를 딱 곱하면 4가 되겠고 빼기 1이 돼서 요 놈이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라고 적어줘서 아, 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는 거고 야, 그때 언젠데? 라고 얘기하면 산술기하를 쓴 이 서로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 x를 구해주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언젠데? 결국 두 개 같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곱하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당연히 x는 마일보다 큰 여기에 양수니까 1이 된다라고 적어주는 거다. 그래서 얘는 x가 1일 때 최소값 3이 된다라고 구하는 것을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풀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두 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활용 가볼게요. 자, 아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였니? 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 얘기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 얘기해. 그럼 이걸 언제 쓰냐? 이럴 때 쓸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x 더하기 2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통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 자, 근데 저 문제는 우리 이미 풀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알아? 알고 있어? 저 언제 풀어봤는지 알아 혹시? 저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x 더하기 2y의 최대값 구하라. 없어? 풀어본 적? 혜린이 있어 없어? 저 문제 네가 풀어본 적이 성인이 풀어본 적이 있어 없어? 이 문제 자, 원의 방정식에서 혹시 이런 문제 풀어본 적이 없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사는 원의 방정식이죠. 맞아요? 요 놈의 뭘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즉 x, y는 원의 점이야. 저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요 놈을 모르니까 는 k라고 두는 거야. 는 k. 그러면 나는 저놈의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것을 얘를 y는이라고 정리하면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k로서 x, y는 원위의 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위에 x, y라는 것은 결국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x, y의 관계식이라는 것은 k라는 것은 이 직선의 y절편으로서 결국에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요 값이 2분의 k가 되는 거야. 요 값이. 그런데 요 놈의 뭘 구하래? 최대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결국에는 이게 가장 높을 때를 구할 거고 당연히 가장 높을 때는 언제니라고 물어보면 얘가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그 점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접할 때가 결국에는 가장 요 값이 클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가장 뭐 할 때? 작을 때니까 여기가 돼서 이 k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직선과 원이 뭐 할 때? 접할 때 k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그 k는
요 직선의 방정식 x 더하기 2y 마이너스 k는 0과 요 원이 접할 때는 거니까 0,0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반지름이 되는 조건으로서 반지름이 지금 2니까 2는 루트에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에 빵빵 마k가 돼서 절대값 마k는 2루트 5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가 되는 k는 2루트 5고 최소는 마이너스 2루트 5가 돼서 이놈의 정답은 2루트 5입니다 라고 풀어줄 수가 있는 거는 원의 방정식에서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야. 이런 문제 없었나? 없어, 맞아. 없었어. 내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는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이게 이제 없어요. 근데 이해는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이 풀이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이거 풀이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기울기 공식이죠. 그렇죠. 기울기 공식으로 찾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면 되겠죠? 다들 기울기 공식 안 까먹었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로트 m제곱 더하기 1 맞죠? 까먹었어 내가 순간.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얘가 딱 계산하면 뭐가 나오니? 잠깐만 공식 맞나?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4분의 5니까 루트 얘가 2분의 루트 5래서 루트 5죠. 근데 루트 5가 뭐가 뿔마 루트 5가 2분의 k여야죠. 지금 2분의 k니까 k는 뿔마 2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뭘로 풀겠냐면 코시 슈바르츠 풀면 훨씬 간단하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로 해야 되지만 너네가 코시 슈바르츠를 기억하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풀 거라는 거야. 자, 봐봐. 자, 여기 앞에 적혀 있는 게 1이 A고 여기 적혀 있는 게 B인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고 5가 되겠고 얘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x 더하기 2y의 제곱이 될 거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겠지만 요 부등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요 놈을 당연히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y의 플러스 루트 20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루트 20이 돼서 얘가 사이 범위로서 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루트 20부터 얼마? 루트 20이 되겠다를 구할 수가 있어서 얘가 2루트 5라 여기가 2루트 5가 되겠다라고 구해서 요 놈의 최대가 2루트 5, 최소가 마이너스 2루트 5다라고 구하는 것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통한 요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여기서 바로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요 놈의 범위가 안쪽 범위라고 바로 가도 되고요. 다들 할 수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풀이가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원의 방정식 파트에선 는 k라 두고요. 해당하는 직선과 결원이 접할 때 k를 구하는 방법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코시 슈바르츠를 좀 기억하면 한 방에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루트 값인 2루트 5가 최대, 마이너스 2루트 5가 최소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시험 때는 쓰셔야 돼요. 알겠죠? 기말고사. 다행히 기말고사. 그렇죠. 기말고사 때는 요 코시 슈바르츠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활용하고요. 밑에 거 풀고요. 쉬었다가 원래가 못하겠구나. 고생해야 되니까 원래가 못하네. 자,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길이가 4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전체 우리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러면 길이가 40m를 이용해서 저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 여기 한 부분을 x, 여기를 x, 여기를 x, 요거를 y라고 해서 우리는 요것을 총 이용해서 40m짜리 이용해서 저걸 만들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가 몇 번 들어가? 6번 들어가고 y가 몇 번 들어가? 4번이 들어가서 6x 더하기 4y가 42예요 라고 일단 식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저걸 이렇게 꼬불꼬불 해주고 만든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야? 전체 우리의 넓이죠. 전체 우리의 넓이는 얼마죠? 전체 우리의 넓이는 뭐야? 뭐야? 말해. 뭐야? 3xy가 전체 우리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의 무슨 값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라 문제다. 더하기가 주어졌는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산술기하 쓰는 거야? 코시 쓰는 거야? 요거는 산술기하 쓰는 거다라고 접근하는 거죠. 따라서 요 놈을 좀 숫자를 2를 나눠서 성립하는 거니까 2를 나누면 20은 3x 더하기 2y가 되겠고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때려주는 거야. 2 루트 2개를 곱한 거. 그래서 6xy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숫자를 이용해서 3xy의 최대를 구할 거고 그러면 2를 나눠주면 10 루트 6xy가 되는 거고 제곱을 해서 100 여기가 6xy가 되는 거고 나는 3xy의 최대가 궁금하니까 양변을 2로만 나눠서 50이라고 적어주면 요놈의 최대값은 얼마다? 50이라고 적어서 이런 활용 문제는 결국 식을 세워놓고 코시나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식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다.